안녕하세요. 금융강사 이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생애 주기별 투자 포인트 찾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투자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차를 보면은 제 양력하고 그 다음에 중장년을 위한 점검 포인트, 마지막으로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주로 연금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양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86년부터 2015년까지 하나은행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중에서 약 15년은 본부 부장하고 지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 지점장 재직 시에는 인근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또는 대학원 등을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했었고요. 주로 금융에 대해서 많이 전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호맨캐피탈이라는 캐피탈사를 설립하는 데 제가 관여를 했었고요. 또 거기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컨설팅하고 자문역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케어센터라고 저희 그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에서 제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사발전재단하고 50플러스 서초, 동작, 그 다음에 하남평생교육관의 금융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쓴 내용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썼냐 하면은 이 주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직장을 옮길 때마다 급여가 연봉이 반씩 줄어듭니다. 그만큼 주된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에 나오셔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셔서 근무한다는 게 상당히 급여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퇴직한 이후에 꾸준하게 일을 해왔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급여가 예전에 받았을 때보다는 상당히 적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급여가 낮아졌는데 제가 어떻게 살고 있냐?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저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봤고 또 이 연금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오늘은 연금 위주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단,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죠? 근데 이게 공짜는 없다는 게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실 그게 잊고 살고 있어요. 이 공짜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는 다 비용이라는 게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렇게 수익이 높은 거를 찾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리스크나 위험성이 꼭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관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무조건 수익이 높다,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그냥 귀가 솔깃해서 그냥 한다 할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는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기 같은 경우도 대개는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그 어원은 우리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우리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자, 우리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앞으로 생활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갈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떠한 곳에 돈이 필요로 할지 생각만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써서 한번 얼마가 들어갈지, 그리고 내 노후에 은퇴한 이후에는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갈지를 한번 직접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은퇴 이후에 부부가 살아야 될 평균적인 생활비는 약 267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267만 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충당해가지고 이 금액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장년들을 위한 점검 포인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금 위주로 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중장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의해야 할 노우 리스크를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에 창업 리스크가 있죠. 그 다음에 자녀 리스크. 자녀 리스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캥거루족들이 많이 늘고 있고, 청년들이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현재 지금, 집에서 그 부모 밑에서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또 질병 리스크가 있죠. 갑자기 제가 병이 걸렸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에 뭐 의료보험이 많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치료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프게 되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수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마 제가 볼 때는 90세 이상은 무조건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90이 넘길 때까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막연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걸 한번 앞으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 리스크가 있죠.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보이시피싱 같은 것도 사기가 될 수가 있고요.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사기의 유혹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금을 주로 강조하는 이유도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거를 연금식으로 받는 게 이런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리스크, 우리 황혼이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이가 먹어서 부부가 이혼을 하시게 되면 이게 생활비가 2배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혼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리스크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은행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금리가 최소한 10%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퇴직금을 가지고서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생활하는데 아주 풍족하진 않아도 사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금리가 정기예금을 넣어도 월 1%가 갓 넘거나 그 이하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또는 어떤 혹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고, 자, 여기 한 가지 제 리스크를 하나 더 달았는데요. 이게 무슨 리스크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아마 이거 말고도 리스크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뭐로 봤냐면 돈의 가치 하락이라고 봤습니다. 자, 예전에 한 10년 전에 우리가 집을 갖고 있는 그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짜장면 값하고 지금의 짜장면 값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상당한 많이 차이가 있죠. 자,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었을 때의 그 리스크,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잘 몰라요. 뭐를 투자해야 될지 겁부터 나게 되거든요. 그런 걸 하나씩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거에 뭐를 해야 될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부간의 은퇴에 관한 생각 차이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일치하는 경우는 39%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부부간에. 불일치한 게 61%입니다. 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그 방송에서 나와 있는 거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방송이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던 방송인데 남자들이 꼭 보는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거 왜 볼까요? 남자들은 막연하게 귀농, 귀촌 또는 산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해서 나도 이제 농사를 짓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서 수목치료 기술자하고 식물보호기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제가 딴 이유가 귀농을 한번 해볼까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 올림픽공원에서 수목치료 기술자로 한 10개월 정도 일했었습니다. 자, 근데 일해보니까 어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이상을
사무실에서 앉아서 근무만 했던 사람이 이렇게 노동한다는 거 만만치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 달만 시골 가서 직접 농사를 한번 져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자분들은 우리가 도심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더 좋아하시죠. 백화점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이런 불일치한 거를 은퇴한 다음에는 서로가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오십 BTS. 자, 이게 100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젊었을 때는 사실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 100만 원의 가치는 굉장히 커집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금리가 이렇게 낮은 시대에는 100만 원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를 누리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월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은행에 넣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은행의 금리가 1%냐, 2%냐, 3%냐 이렇게 가정을 해볼 때 만약에 금리를 2%를 준다. 그러면 연간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6억이라는 돈을 넣어놔야 됩니다. 자, 따로 만약에 1% 정도를 내가 매달 만약에 100만 원씩 받으려면은 지금 현재는 아마 세후로 아마 1% 받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럼 12억이라는 돈을 넣어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노후에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급여 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4억 원의 가치가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에 이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노후에 살아가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죠. 돈, 일, 국가,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창업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65세 되면 기초연금이라는 거를 받게 되는데요. 하위 3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요. 이걸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로 지금 바꾸자라고 어느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올려놔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이런 게 지금 하나 있다라는 거하고 자식. 예전에는 자식이 우리를 봉양하고 또 우리한테 어떤 금전적 그 지원을 해준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자식한테 부양을 받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한 이후에 창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5년 내 폐업하는 게 7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30%는 그럼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거나 또는 자기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사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예상되는 은퇴 연령은 58.6세라고 그래요. 자, 근데 주된 사업상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49.5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전에 대부분의 직장에서 다 퇴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일을 하시다가 58세 되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58세 나와서 풍요롭게 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또 잡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현재로는 72세까지 일을 한다고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연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금제도인데요.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은 이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연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죽으면 배우자한테 유정연금이라는 것을 또 줍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 국가에서 지는 연금은 무조건 꼭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 퇴직연금이 있죠. 퇴직연금은 사실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 개인연금은 순수하게 내가 내 돈을 내 가지고 연금을 만드는 제도지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이런 연금이 좀 부족하다 할 때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일종의 대출이긴 합니다만은 평생 동안 이걸 지급받고
또 본인이 만약에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가 이 전 금액을 다시 또 연금으로 지급받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연금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노후에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여가 활동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공헌도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연금이라든지 노후의 어떤 금전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사실은 이런 게 조화롭게 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서초오십 BTS. 자, 먼저 국민연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 나이에 언제 연금을 수령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에 61년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63세부터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63세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걸로 먼저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63세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을 내가 당겨 받을 수도 있고 5년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5년을 당겨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58세가 되겠죠. 거꾸로 5년을 늦게 받는다. 그러면은 68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8세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꼭 5년을 꼭 채우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내가 만약 63세부터 받아야 되는데 60세부터 받거나 61세부터 받거나 상관없습니다. 예,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요렇게 국민연금은 내가 받아야 될 연령에 5년을 최대 5년을 땡겨 받을 수도 있고 최대 5년을 늦춰 받을 수도 있다.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공단에서 2021년 4월 달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6.9%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근데 아마 지금 아직 우리가 국민연금을 수령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 가입 기간이 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는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현재 기준으로는 6.9% 정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국감 자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남자가 약 76만 원 정도 받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 지금 현재로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여자분들이 가입자도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받는 금액도 남자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굉장히 국가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사회보험적 성격의 그 연금이기 때문에 꼭 저는 가입을 하고 혜택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연금 투자 포인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3세부터 61년생은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만 60세가 되면은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그 가입 의무 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연금을 안 넣으셔도 돼요. 국민연금을. 하지만 내가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 그럴 때는 60세 이후부터 63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 제도란을 활용해서 더 추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액이 좀 나중에 받는 금액이 많아지시겠죠?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를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여유가 조금 있고 하는 분들은 많은 금액을 넣지 않아도 좋으니까 9만 원 정도는 꼭 넣어라. 이렇게 제가 많이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냥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로 전화하시면 거의 전화 안 되세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지사로 전화하시면 대부분이 다 통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지사로 통화를 하시면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즘에 아주 그 우리나라 이 서비스 정신이 엄청나게 투철하기 때문에요. 예, 전화하시면은 진짜 세세한 부분까지 가르쳐 주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연금 지사에 연락을 하셔서 직접 통화를 해보시면 내가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려준다 하는 걸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5년을 땡겨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땡겨 받기 때문에 미리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땡겨 받으면 6%씩 감액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63세부터 만약에 노령연금을 100만 원씩 받아야 될 사람인데 5년을 많이 땡겨 받는다. 그러면 매년 1%씩 감액에 대해서 30%가 감액이 돼가지고 7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63세 때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여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하겠지만 급여 금액이 많으면 국민연금 금액이 좀 삭감이 되거든요. 최대 50%까지 삭감이 되는데 나 그렇게 삭감되고 그리고 또 지금 받고 있는 돈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걸 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5년 동안. 연기를 할 때는 매년 7.2%씩 늘려줍니다. 그러면 연기를 하면은 7.2%를 더 늘려주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받아야 될 시기에 못 받고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연기된 기간 플러스 14.5년을 더한 금액까지 살면 그게 연기한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 이 조기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14년 정도를 내가 더 살면 그러면 노령연금을 원래 받아야 될 때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딱 맞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뭡니까? 부부가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리하신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거를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면서 오래 사셔야 되겠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 중장년 국민연금 투자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이 추납부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가입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 18세 되는 만약에 자제분이 있다고 하면 만 18세 되는 달에 한 번을 넣어 주십시오. 국민연금을. 9만 원이 지금 최저금액이니까 그때는 학생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직장을 다니거나 급여를 안 하지만 이미 가입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을 가입해 주세요. 한 번을 가입해 주고 그 다음 달부터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 한다고 중지를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중지하고 그냥 계속 갖고 가세요. 그런 다음에 자제분이 만약에 30세에 만약에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급여를 받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8세부터 30세까지 한 번만 국민연금을 넣고 그동안에 나머지 금액은 안 넣으셨죠. 자, 이거를 한꺼번에 넣으실 수 있어요. 자, 한꺼번에 넣으시는데 단, 이게 예전에는 그 기간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기간이 길어도 처음에 넣은 기간부터 기산해가지고 다 넣을 수 있게끔 됐었거든요. 주부들이 막 5년치, 10년치를 막 납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보니까 너무 이게 과하게 너무 많이 금액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작년부터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냐? 119개월까지만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119개월이면 얼마가 됩니까? 10년이 되겠죠. 근데 처음에 한 번을 벗잖아요. 그래서 119개월입니다. 그래서 119개월까지는 한꺼번에 납부가 할 수가 있으니까 자제분들이 만약에 지금 18세가 됐다면 저는 이거 꼭 가입하라고 권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적게 넣고 길게 넣은 사람한테 유리하게 이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넣은 사람이 물론 금액을 많이 받는 거는 맞지만 그 비율로 따졌을 때는 금액이 적지만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부터 무조건 가입을 해라. 이거 월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넣는 거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금액을 꾸준하게 넣으시면 나중에 아마 노후에 저와 아마 고맙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중요한 팁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특히나 가정주부들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경력 단절녀라고 우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가정주부로 계속 사셨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국민연금 옛날에 가입을 했는데 IMF가 터지면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한 거를 내가 나 너무 힘들어서 이거 국민연금 가입한 거 나 좀 돌려주세요 하면은 그때는 돌려줬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돌려받고 나서 까맣게 잊고 그냥 국민연금을
잊어먹고 그다음에 가정주부로만 사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자,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이게 꿀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198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 그 당시에는 금리가 몇 프로였을까요? 상당히 높았습니다. 10몇 프로 이렇게 됐고요. 특히나 IMF 시대는 우리 20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뭐냐면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의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금리가 높았을 때의 소득 대체율은 약 70%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 은퇴 전에 100만 원이라는 걸 받았는데 국민연금이 내가 70만 원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를 들었던 분들은 엄청나게 사실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점점 갈수록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는 이게 40%로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요즘에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40%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어느 연금도 이거를 대체할 만한 연금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에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가 그 돈을 갖고 있는데 어려워서 돈을 내가 만약에 다 찾았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반납한 거를 다시 넣으면 국민연금을 부활해 줍니다. 특히나 옛날에 가입하시다가 하신 분일수록 더 유리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소득 대체율이 70%였던 때는 그때 금액으로 소급해서 이거를 계산해 주거든요. 상당히 유리한 얘기입니다. 약간의 이자만 더 얹혀서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걸 까맣게 잊고 있고 지금 50대인데 앞으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국민연금 지사에 통화를 하시고 내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알려주시면 얼마를 내시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게 한때는 마비가 될 정도로 이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꼭 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의가입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임의가입제도라는 것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학생이나 또는 가정주부 같이 이렇게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더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할 수가 있지만 단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총 9%의 납세율이 있는데 그중에서 반을 내가 내고 반을 직장에서 내는 겁니다. 하지만 임의 가입자는 내가 전부 다 내셔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업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더 늘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군대 갔다 오면 6개월을 더 늘려준다거나 또는 출산을 했는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에서 약 50개월 정도 늘려준다거나 또는 실업급여 이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건 다 알 거예요. 뭐 이거는 다 아시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준다는 거죠. 매년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어요.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줍니다. 다른 연금들 중에서 이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늘려주는 연금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연금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 받을 수 있죠.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연금이라고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인 경우에는 유정연금으로 배우자가 60%를 유정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또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기간을 오래 받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참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사실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저는 꼭 강조해서 가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금액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사업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이 국민연금 185만 원까지는 압류 방지 통장에다 넣어놓고 그거를 쓰게 되면 무조건 이거는 압류를 못하게 법적으로 막고 있는 그런 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해보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만약에 다쳤을 때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일반 보험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 국민연금도 상해보험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지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것도 의외로 몰라요.
이 국민연금이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1988년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가 없었어요. 근데 2002년부터는 내가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 전액이 다 소득공제가 됩니다. 상당히 이게 혜택이 많아요.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연금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을 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게 내가 국민연금 얼마나 받는다고 이 세금까지 떼고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떼는 이유는 뭐냐? 2002년부터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88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서 63세에 많이 받는 분들인 경우에는 88년부터 2001년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2002년부터 그 이후에 납부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거일 때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세금을 띈다 하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그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금을 띄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 종합소득을 걱정할 정도 되는 분들은 사실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 국민연금을 받으실 때는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에 5년을 제가 늦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부 분들은 그때 종합소득 금액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 분들은 이렇게 늦추는 분들도 일부 있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연금 주의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으면 이 기초연금에 이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30만 원 받는 건데 70% 하위 70%가 받는 제도인데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국민연금은 이 건강보험료에도 좀 산정에도 조금 일부 영향을 끼쳐요. 약 30%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만약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30만 원은 소득으로 잡힌다. 내년에는 여기 조금 더 늘어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수령했는데 한 분이 사망하면 하나는 사실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요게 조금 국민연금의 단점이라고 그러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내가 만약에 월 254만 원 이상의 내가 소득을 만약에 발생을 시키고 있다. 근데 내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럴 때는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노령연금을 연기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연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정연금 지급률이 있는데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지급하고요. 10년에서 20년 정도 내가 납입을 한 사람은 유정연금으로 50%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년 이상을 내가 납부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를 유정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요 유정연금 지급하는 것도 계산 공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고 부부가 만약에 국민연금이 있는데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지만 이런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또 이렇게 부부가 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또 틀려요. 받는 그 금액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수업 들으러 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정연금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을 할 때 그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잠깐만 남편만 죽는 거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먼저 죽기 때문에 예시를 남자로 하겠습니다. 자,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었는데 만약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상속세법에 의해서는 민법에 의해서는 1순위가 누구냐면 배우자와 직계 비속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식들이 1순위가 되죠. 그래서 배우자가 1.5배를 받고요. 나머지 자식들은 일식 배정을 받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민법 규칙인데 자, 이 유정연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정연금을 쪼개서 자식들한테도 일부 주고 배우자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은 이 유정연금의 대상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배우자한테 먼저 지급합니다. 무조건.
자, 근데 무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배우자고 내가 받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배우자도 없다. 그럴 때는 자녀한테 넘어가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가 25세 미만의 자녀이거나 또는 장애가 2등급 이상인 사람한테만 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주겠다라는 게 취지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입니다. 부모도 조금 약간 뭐 깊숙하게 들어가면 뭐 복잡한데 부모인 경우에도 이 소득이 없으셔야 돼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혼하면 유정연금 받는 거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쪽에서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정연금은 아까 제가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돈을 뗄 때 일부 세금을 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유정연금은 줄여가지고 60%밖에 못 받는데 이것까지 해서 또 세금 띄면은 참 진짜 안 좋죠. 따라서 이거는 세금하고 건강보험 부과에는 포함 안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노란우산공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자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지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만약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근데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만약에 그 생활비를 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 같은 거 한번 권유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오늘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국민연금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같이 강의를 할 시간이 될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꿀팁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나중에 오셔서 듣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인데 전 세계에서 예전에는 한 2등 정도까지 전 세계 부자였다가 지금은 뭐 7등인가 8등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부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90이 넘었어요. 나이가. 그런데도 아직도 정정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재미있게 하고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거나 당신의 건강이 더 좋아질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분 잘 아시겠지만 본부인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본부인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이분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분하고 지금 부부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돈 많은 분도 살아보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더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 특히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은 9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하니까 지금도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 롤 모델입니다.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나이까지 내가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렸을 때 우상 이소룡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한 말씀이 있으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자, 여러분들 과연 이런 내용을 듣고 그냥 내용을 듣고서 끝날 겁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지금 당장 옮기셔가지고 하실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식을 쌓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게 진정한 지식이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감사합니다.